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글러브의 평행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건데, 좀 얘기가 길 수도 있으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좀 한번 봐보세요. 이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일단은 제가 썸네일에 올릴 거는, 자, 오지 알비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서건창,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쿠치. 이 세 명의 평행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이용곤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최주환도 나올 거고요. 최정도 살짝 출연을 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예,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람들이 저한테 글러브 사진을 보여줬어요. 얼마 전부터 계속 보여주다 한 서너 분이 연속적으로. 기쿠지 선수 글러브 손바닥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실장님이 싫어한다는데 검지 쓴 거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할 수도 있구나. 엄지새끼 새끼 약지로만 쓴 거 아니냐고.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랑 비슷한 질문을 옛날에 누구한테 받았어요. 어디서 갔더니 막 글러브의 오각이 중요하다. 오각.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개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오각 있어요. 근데 갖고 온 글러브는 오각이 아닌데 오각이라고 우기잖아요. 만들어놓은 형태는 오각이 아닌데 오각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럼 대체 오각은 뭔데? 오각의 의미를 아냐라는 거죠. 오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잡는 그 포켓, 받는 포켓을 얘기하는 게 오각인데, 모양은 그렇지 않은데 어디서 주워들어서 저한테 오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또 이런 소리를 하나. 예. 일본에서 무령부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세요. 동영상들 보시고 일본 용품점들 다 그렇게 가공하잖아요. 좀 보면서 되게 웃긴 게 되게 많았어요. 제일 웃긴 게 가공해놓고 이런 연식구 가지고 깨치을 하고 펑금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고등학교 팀이 4,000개예요. 저희가 있던 지역에서도 동네 무슨 상구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의 야구부 30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야구는 그냥 취미래, 동아리래. 근데 그런 것도 야구부예요. 거기서 고시엔 나가고 그래요. 물론 성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고시엔 예선 나가요. 1회전 무조건 탈락하는 데래요. 거기는 그냥 동아리래요. 근데 한 지역 예선에서 4강 정도, 작년에 지역 예선 4강 했어요. 그러니까 고시에 못 나간 팀이죠. 갔어요. 납품을 가는데 야구가 거의 80명 90명이에요. 1군 2군 3군 나눠서 운동이에요. 정말 잘하는 학교도 100명 넘어요. 못하는 학교랑 연습 게임은 3군 보내고 2군 보내요. 그리고 고시엔 게임 보시면 관중석에서 유니폼 입고 막 응원하는 애들 있죠. 똑같은 유니폼 입고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뛰는데 걔네들 다 야구 부원들이에요. 시합을 못 뛰는 애들은 졸업할 때까지 등본을 못 받는 애들, 즉 레귤라가 안 되면, 레귤라 일본말로 그 레귤러 멤버가 안 되면 등본을 못 받아요. 투수는 1번, 포수는 2번, 주전 번호대로. 옛날에 제 후배가 야구하는데 등번호 몇 번 할려 했대요. 저 5번이요. 왜? 히데오가 H2의 히데오가 5번이니까요. 야, 그거는 삼루수라서 5번이야. 네. 주전 멤버들 포지션 번호가 다 그거예요. 다음에 9번 넘어간 애들은 다 비주전들이에요. 레귤러 멤버가 아니죠. 벤치 멤버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다 외야에 있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일본은 고등학교 때 야구 동아리를 하면 다 선수 출신인 거예요. 네. 저변이 넓어요. 사회인 야구 나가면 수준이, 와, 네. 왜? 다 고등학교 때 야구 했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레벨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보다 잘한다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팜이 넓으니까 거기서 픽을 하니까 잘하는 애들이 나오는 건데, 예, 야구 애들 중에서도 그냥 우리나라 초출 중출 정도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 되게 많아요. 예, 야구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러브를 얘기를 하고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프로 출신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참고하라는 게 프로 선수 글러브를 많이 보세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실제 프로 애들 쓰는 거 많이 보세요. 저 일본 갔을 때 제가 쓰던 조이리 글러브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클럽팀 운동하는데 가는데 그거 들고 갔었었는데 일본 애들 글러브 다 엎어져 있는데 다 이렇게 넙대대해가지고 구보타 글러브처럼 이렇게 다 까만 흙 묻어가지고 다 넙대대하고 있는 거예요. 껴보면 다 이러고 돼 있어요. 이런 식이구나. 이게 무령부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무령부 안 했어도 오래 쓰면 그렇게 되겠죠. 오래들 썩었으니까. 한 놈이 글러브를 껴봐도 되냐 내가 그래서 껴봐라 그랬더니 또 끼더니 이네 그러더니 친구들 보여서 막 껴보더니 와 쓰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한국식인데 내 거는 단단한데 단단하고 부드러운 건 부드러운데 결국 길 잘 된 글러브라는 건 만국 공통어예요. 정말 길이 잘 된 글러브들은요 정말 좋은 글러브들은요 이 프로에가 와서 옛날에 유니클 때도 까보 와 형이 글러브 너무 좋다
내가 써도 되겠다. 아니, 네 스타일 아니야. 좀 작나? 좀 얕나? 오는 애들마다 그 글러브 껴보더니만, 와, 이거 좋다고 자기 스타일을.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네 스타일 아니라고. 웃긴 게 뭐냐면, 길 잘 된 글러브를 끼면 사람들이 자기 손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담으로 손님들 중에서, 뒤실장님, 제 손에 딱 맞춰서 해주세요. 네. 각을 잘 맞춰놓으면 딱 맞는 것 같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맞춰드렸긴 하지만. 그래서 관절과 각을 되게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매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세요. 얼마 전에 뭐 겐다 2020년 뭐 영상도 있었지만, 그렇죠?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하나. 그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포지션과 그 사람들의 손님과 체격이에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체프먼 글러브 211에 걸쳐 뺀다? 체프먼의 체격과 손 크기를 감안을 해야 될 거고, 쓰는 글러브 모델을 보고, 그걸 비교하면서 쓰는 모양들, 그거를 하이라이트, 다이빙 캐쳐스 이런 데만 보지 마시고, 캐칭들을 연습하는 거라든가, 평소 시합 때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만 보거나, 막 그렇게 스틸컷으로 찍어놓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길들여진 글러브 사진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어담은 끝나고 오늘 들을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공교롭게 이게 손님 거예요. 다비드 김혜성 모델 어센틱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모습 보셨나요? 이런 글러브 보셨어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 누르고 네, 이런 모습 못 보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영상 번호가 몇 번이냐면 151번과 152번에 보면 그거 안 보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오지 알비스 모델 잘못 가공된 중고 글러브 제가 책상에서 설명드리고 착수법 설명드리고 다음에 그라운드 이제 그라운드 아니죠 공방에서 숏바운드 잡는 거 설명드렸어요. 조회수가 300건도 안 나왔는데 268에 나왔네. 그 얼마 전에 185 선수 손시현 선수 프로 데뷔 실사 글러브 분석과 수비 영상 네 첨부된 영상은 저작권 때문에 지웠는데 말미에 제가 글러브 이렇게 하는 거 나왔었는데 자 오각이 대체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전 우리나라 선수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서건창 글러브 리뷰 올렸죠. 이거 언제 올렸죠? 제가 서건창 선수 글러브 162번 조회수가 무려 1100회 그때 제가 이거 안 얘기했어요. 왜?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서건창 선수 글러브 끼는 거 보였어요? 네, 보였어요? 네, 이렇게 끼는 거. 지금 윌슨 이렇게 끼고 있어요. TV 한번 보세요. 건창이가 이거 데뷔할 땐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길들여준 대로. 그냥 이 모양 그대로. 그 다음에 슈어플레이 지급됐던 거 아시겠지만 어센틱 모델들 나간 거 있죠. 검정 웹에다 노란색에다 나갔던 서건창 모델. 걔가 이렇게 썼어요. 글러브를 다. 왜? 이것보다 사이즈, 팜 사이즈가 커요. 공방에 오셨던 거 예전 슈어플레이 손님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1승 글러브 건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걸쳐 끼듯이. 왜? 1786 패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받는 거 일로 받고 잡는 거 물고 받는 거 받고 나중에 서건창 선수 글러브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나와요. 서건창 수비 치거나 그러면 글러브 모양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설명 안 들었을까? 굳이 이걸 왜 따라 하실 거 아니잖아요. 따라하고 싶으세요? 이루 보실 거예요? 그럼 하세요. 쇼 보실 거예요? 빨리 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근데 그게 되는 글러브가 있고 안 되는 글러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쿠치 모델 글러브 보시면서 여기 각 딱 나와 있고 여기 돼 있는데 손바닥 찍고 있으니까 검지 썼냐 안 썼냐. 이거 서건창 글러브 설명했을 때 검지 쓴 것 같아 안 쓴 것 같아 안 썼죠? 근데 위에 보세요. 다 썼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언제 봤냐면 2009년, 2008년도겠구나. 2008년도 리베라 호텔을 갔을 때 이영군 선수랑 친하다 그랬잖아요. 룸메이트가 누구냐? 그러면 안치홍이었어요. 예, 둘이 룸메이트였어요. 까마득한 선후배가 있었어요. 그때 안치홍 선수 야구마트 글러브 제가 예전에 야구를 했을 때 사진 올렸나? 카페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입인데 검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글러브가 없네요. 십자입인데 검지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검지가 완전히 이렇게. 네, 십자입인데 그거 미즈노 포프로였어요. 손등에 야구마트 붙어있던 거 데뷔했을 때.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 형건이는
글러브 끼면 이영호 선수 2009년도 우승할 때 꼈던 글러브거든요. 이 모양 나오죠. 제가 일부러 이 모양밖에 설명 안 드려요. 얘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한번 TV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글러브 여기 만지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거 일자로 딱 피고 관절 검지 딱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잡을 땐 잡고 받을 땐 받고 잡을 땐 잡고 이게 오각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모양이 있었죠. 또 제가 최정 영상 올렸잖아요. 네, 최정 선수 글러브예요. 지금 해체하고 있는데 최정 선수 글러브 낀 거 보였어요? 네, 검지 들어가 있죠. 근데 오각처럼은 안 보이죠. 왜? 패턴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명의 예를 들었어요. 오지 알비스, 서건창, 그리고 또 뭐였죠? 기쿠치. 기쿠치 모델 제가 포급에 설명할 때 정사각형 사카부터 정사각형 때 기쿠치는 길다 그랬고 각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오각을 이해하시려면 야구 기술을 이해하셔야 되고 퍼포먼스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글러브를 한번 오각을 만들어 보자고요.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각 기본 1, 2 관절 잡아요. 여기 잡아요. 왜? 여기 막아야 되니까. 받는 포인트 여기니까. 잡는 포인트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면 잡혀요? 그럼 오므려요? 잡을 때는 이거 제가 이렇게 오므렸나요? 아니죠. 윗벽 아랫벽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었죠. 저 이렇게 문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핸들링 잡는 거 손바닥 아래 빼는 거. 근데 이렇게 있으면 그 모양으로 포구면 가면 다 돌겠죠? 그럼 뭐 할까요? 눌러야죠.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접어요. 이거 많이 보죠. 요즘 누가 많이 하지? 오지환 선수, 허경민 선수. 왜? 검지 각도.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만지는 법 내야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검지 각도 유지했잖아요. 여기가 들어가면 이게 같이 들어가 버리면 물리잖아요. 즉 이틀을 만들고 이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오각 되네.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글러브를. 그리고 엄지 아래로 내리고 걸쳐서. 네. 그러려면 웹이 타이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웹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잡을 때 어떻게 해? 자꾸 물어주고 빼고. 네. 검지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검지를 눌러요? 아니에요. 검지에 닿았을 때 낑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릴 때 롤링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어디? 여기 들어갔을 때 롤링 들어가면서 물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물었죠. 코어를. 여기는 살아있죠. 그럼 땅볼 받을 때 들어가는 거고 잡을 때 무는 거고. 자, 이렇게 쓰는 선수가 또 있어요. 최주환이. 최주환 선수 윌슨 글러브 쓴 거 보면 제가 그랬죠. 이걸 그래서 저는 오각이라고 표현하고 예전에 손님들 저한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쓰레바지. 쓰레바지 글러브 쭉쭉 옛날에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바지 모양으로 쓰는 거. 네, 이게 쓰레바지 모양이에요. 즉 검지가 눌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건창이한테도 조언했던 게 그거였어요. 성원창 선수한테도 조언했던 게 슈어플레이 할 때 당시니까 새 글러브를 받자마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본인이 이러고. 그러더니 글러브를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그거 하지 마. 자기는 이렇게 써야 된대. 여기가 죽어야 된대. 제가 포고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건 맞아요. 그리고 검지를 눌러주는 모양을 만들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된대.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더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새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너 공 튄다고. 처음에는 관절 잡아서 각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각이 형성된 다음에 네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놔야 돼 라고 저는 조언을 한 거죠. 처음부터 새 거를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튀는 거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각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형태를 유지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무령부하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담가서 물에 담글 때, 얼마 전에 아수상 영상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65도에 75도씨 얘기하는데, 그냥 일본에서 오유라고 표현해요. 따뜻한 물. 핫워터가 아니라 오유, 그냥 따뜻한 물에다 담그는 거고요. 일본 영상들 보면 물에 푹 적시는 거 있는데, 그렇게 적시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은 아수상이 맞아요. 그냥 컵으로 붓는 정도. 살짝만. 표면만 적셔야지. 진짜 어떤 가죽들은 푹 담그면, 이 펠트까지 물이 다 먹어버리고 이 표면이 아니라 진짜 물 너무 과하게 먹어서 진짜로 그걸로 다 망가져요. 그 유튜브들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안타깝죠.
물에다 그렇게 깊숙이 쑥 담그는 거 아니에요. 살짝 담갔다 꺼내든가 아니면 뭐 아수장처럼 컵으로 부는 게 맞아요. 사실은 표면은 하려. 그 목적은 뭐냐고요. 표면을 적셔서 비벼 놓는 거. 근데 거기서도 얘기 나오잖아요. 형태 쉐이핑을 하면 굳어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기 비비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웹포인트. 여기 부드럽게 여기 부드럽게. 근데 여기 처음에만 한번 꺾었지. 저도 옛날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찍을 때 꺾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안 건드려요. 여기 부드럽게 만드는 거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부드럽게 만드는 건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여기인데 이게 써지나요? 안 써져요. 근데 거기가 딱딱해서 이걸 아예 안 움직이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조작감을 준다라는데 그건 이게 비비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다 영상 찍어서 예전에 다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들고 파운딩을 하고 꺾고 누르고 비비고 막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길각에 대해서는. 그런 동작들을 했던 글러브들 구보타 토시마루 글러브를 쓴 사진들 제가 다 올려드렸고 선수들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글러브 쓴 걸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엄지각도요. 진짜 사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엄지가 정말 꺾여서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살아있는지. 그래서 기쿠치 글러브 선수들 보면 여기는 각이 딱 잡혀있죠. 받쳐져 있죠. 근데 여기가 누른 흔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뭘로 잡은 거예요? 아랫뼈 윗뼈 아랫뼈 윗뼈 이렇게만 잡아놓고 쓰면 여기 다 흘러요. 검지 못 쓰면. 그럴 땐 여기는 어떻게 아랫뼈 윗뼈로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영건 선수 이때도 봤었고 프로 애들 중에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공부한 카페에서 옛날 공동구매했었던 건데 몇 년도인지 벌써 3, 4년 전에 i280 모델 기억나시나요? 국구부앱의 검정색. 그때 제가 사진 올린 거 있었는데 김민성 선수 쓸 때 쓰던 글러브 사진. 길쭉한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쓰레바지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 까맣게 돼 있고. 자, 이 오각을 만든다는 거 소위 말하는 저는 쓰레바지라고 표현해요. 쓰레바지를 만드는 글러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웹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웹이 볼록하지 않아요. 웹은 느슨할 수 있는데 웹이 튀어나와 있는 건 그건 제대로 그 각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김민성 선수 뭐 쭉쭉 뻗어 있죠. 김민성 모델 RTC에서 출시됐는데 이런 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 다 튀어요. 길고 길 안 나요. 위를 못 눌러주니까. 그래서 김민성 선수 모델은 마타가 없다라는 거. 되는 모델이 있고 없는 게 있고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설명하냐고요. 근데 그 원류가 누구냐? 이원석이에요. 이원석 선수. 롤링스 기억나시죠? 예전에 이원석 선수가 윌슨 거 김동주 선수 국구보 모델을 쓸 때는 보면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롤링스 쓰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검지가 얼마나 눌려있는지. 그럼 제가 지금 롤링스로 한번 그렇게 해볼 거예요. 걸창이는 이거 와서 끼더니 와 너무 좋다고. 자기 이런 게 두툼한 게 좋다고 하면서 걔 또 이렇게 막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뭘까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롤링스 제가 쓰는 건데 그 모양을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네.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해서 네. 어때요? 비슷하죠? 네. 딱 만들어 놓고 여기 틀 딱 잡아놓고 여기 틀 여기 틀 잡아놓고 여기 틀 잡아놓고 오각 딱 만졌어요. 네. 일본 글러브 같아요? 엄지 딱 잡아주고 같아요? 근데 제 손에 안 맞아요. 왜? 바닥이 넓거든요. 권창이는 저보다 손가락 마디 하나 더 있어요. 키 저보다 조금 크지만 손 사이즈 라지다 두꺼워요. 걔는 이게 돼요. 그게. 근데 저는 안 돼요. 그게 오지 알비스에서 얘기 나왔죠. 오지 알비스 모델은 출고가 됐으니까 비슷한 거 보여드릴게요. 도나이야. 얘 돼요. 마타 있잖아요. 근데 돼요. 왜? 손이 높이가 그럼 얘 우각 돼요. 네. 도나이아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엄지 딱 각도만 이거 꺾는 거 아니에요? 저 눌러서 각도 잡은 거예요. 딱 라인 잡아주고 이거 오각 돼요. 네. 검지 누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놓고 바닥 잡고요. 아이고 바닥 잡고요. 네. 아래 잡히고요. 위에 물리고요. 이렇게 잡아도 외부로 치고 나가지 않아요. 오각 되잖아요. 그럼 왜 펴주고. 그래서 웹을 반대로 피는 거 선수들 많이 봤죠. 이렇게 반대로 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끈이 유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검지 각도 이렇게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제가 그거 아니라 이쪽이라 그랬죠.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선수들 이렇게 만들죠. 다. 이거 오각 돼요. 그리고 새끼 들어가게 벌려. 네.
근데 야마다 테츠토 선수가 이렇게 썼나요? 그냥 편하게 썼어요. 얘는 그런 오각 모양이 처음부터 제가 윌슨 스태프는 약간 오각형 모양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다 얘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렇게 안 해도 그 오각 느낌으로 물 때 물어줄 수 있고요. 여기 다 물어줄 수 있고요. 바닥도 이렇게 딱 다 잡혀 있어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해도 그 오각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글러브에 있고 안 되는 글러브에 있던 거예요. 서건찬 선수가 인코자바 스폰 받았을 때 글러브 모양 보면 진짜로 극단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쭉 뽑힌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저 찾아온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슈어플레이 했을 때 불만 없이 썼는데 슈어플레이가 저희가 계약이 끝났고 저 나온 무렵부터 계약이 끝나서 더 이상 스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대안을 찾다가 아 인코자바 글러브 좋은데 썼는데 문제는 마타가 있는 거에 11 반을 썼는데 점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다가 윌슨 글러브 쓰면서 부드럽잖아요. 아 인생 글러브를 만났대. 근데 글러브에 대한 접근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작년 쓰던 모델 갖고 왔는데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나중에 2위를 이겼대요. 왜? 공이 잘 안 잡혔어요. 시즌 초에 너무 좋았는데 쓰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 만지고 있고 잘못 접근하는데 쓰는 글러브가 그걸 받아서 쓰고 글러브 자체는 좋은데 뭐 길이 이상하니까 결국 211로 껴서 막 이렇게 해서 담으려고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올해는 211이 안 껴요. 왜? 글러브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으니까 패턴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했고 아 손을 넣었을 때 111 껴도 이미 이게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럼 자기 방식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이제 이런 식의 그거를 지금 글러브에다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 아래쪽이 되게 좁아서 율로 딱딱 잡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웹이 될 때 이 모양으로 쓰는 거죠. 마치 윌슨 글러브를 일제 기쿠치처럼 쓰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선수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지 알비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지 알비스 요거랑 비슷한 가다였잖아요. 도나이아 가다. 예. 211에다 검지 빼고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비슷하네. 예. 오각. 그럼 걸쳐놓고 내려놓고 여기 딱 디귿자 만들어놨죠. 엄지 써요? 안 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물어. 그리고 여기 웹 길어졌잖아요. 물고. 세간인데 글러브 길이를 길게 만들고 웹의 활용을 빠지는 걸 잘 걸리게끔 만들어놨지만 결국 잡는 건 똑같이 이렇게 잡는다는 거. 네. 이 베이스잖아요. 이게 바로 오각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인분한테 설명했을 때 이 오각을 설명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네. 기쿠치 글러브를 진짜 이렇게 길들이면 쓸 수 있냐고요. 캐치볼을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캐치볼을 딱 이렇게 물어서 캐치볼을 하고 있냐고요. 땅볼 잡을 때 이 각도로 잡고 있냐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접어서 아 이렇게 각은 나왔구나를 보놓고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여기는 안 물리게 검지를 꺾어 놓으니까 엄지를 오므려서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더 눌러. 왜? 유튜브 보니까 여기 꺾거든. 아는 만큼 보이는데 꺾은 자국 없다니까요. 그럼 얘를 받쳐놨을 때 얘를 어떻게 써야 돼? 눌러줘야 되는데 각을 이미 이렇게 잡았는데 넓게 잡았는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카모토 모델 비슷한 거 미즈노를 오각을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손 크기에 따라 틀릴 거. 그럼 얘를 더 뽑아야 돼. 손이랑 비례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얘가 포지션이 어디냐고요. 쇼시에요 세간이에요. 쇼세 스타일에 따라 사카모토처럼 쇼트를 아니면 김재호나 박진만 같은 쇼트를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문규현 같이 쇼트를 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선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쫓아가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돼요.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이 오각 그래 일본 글러브 이렇게 쓰는구나 아 관심 있는 건 좋은데 그렇게 써서 길들이시려면 그만큼 그 핸들링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롤링 핸들링 영상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 걸 했을 때 이 검지 이걸 낮춰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길들여 드렸을 때 그걸 과연 이렇게 따닥 물 수 있는 핸들링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는데 담는 건 되겠죠. 약점이 많은 수비가 된 거.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옛날 글러브 이렇게 하듯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더 잘 잡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사카모토 모델은 그냥 이렇게 깊숙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툭툭 잡는 모델인데 굳이 이거를 오각을 만들 필요는 있을까요? 근데 웃긴 거는 오각을 잡아왔다고 왔는데 여기 꺾고 여기 각도 탁탁탁 만들었는데 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각을 이해하시려면
즉 쓰레바지를 이해하시려면 검지 중지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종이 껴서 설명드렸듯이 검지 중지 여기 물어주는 거, 물어주는 거. 즉 젓가락처럼 내가 여기서 딱 관절이 됐을 때 여기서 딱딱 물어줄 수 있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글러브 두 종류를 보여드렸잖아요. 웹만 달려있는 트레이닝 글러브도 보여드렸고 웹이 없는 트레이닝 글러브 보여드렸어요. 웹이 없는 트레이닝 글러브는 그걸 끼고 웹이 없잖아요. 그럼 이 손바닥의 각으로 공을 물어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검지 쪽은 눌렀을 때 여기서 멈춰줘야 되는데 여기도 멈춰주고. 근데 웹이 있는 트레이닝 글러브는 여기를 아예 없앴잖아요. 제가 이렇게. 네, 없앴잖아요. 여기 없다고요. 완전히 손가락이 다 이렇게 제껴버렸잖아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이걸 물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걸 없는데, 그럼 여기가 어떻게 일자로 나와서 이렇게 돼서 개입 없이 물어주고 난 연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 실장 넘버 세븐, 이 실장 너는 다 똑같이 길들이더라. 제가 몇 개나 올렸다고요. 한 달에 거의 200개씩 작업할 때 200개 넘게도 작업할 때도 있었고 평균 1년에 그렇죠 2000 몇백 개씩 작업을 2400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힘들어서. 그 중에 제가 카페에 올린 영상이나 사진이 몇 개나 된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저 오각으로 길들였습니다 아니면 이런 선수 모양입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최주환 선수 슈플 오각도 그런 모양이었었어요. 저 유니크 있을 때. 그 당시에 선수들도 이렇게 쓰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일본 프로야구 선수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야구 선수라면 이영건 선수도 기아 우승할 때 꼈던 글러브. 네. 손님들 와서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오각 얘기 안 해요. 그냥 껴보세요. 힘 빼세요. 물어. 잡으세요. 잡혀 안 잡혀? 안 빠지는데요? 왜? 엄지 살아있어요. 근데 사실 형건이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네. 최정 선수도 비슷하게 써요. 옛날에 윌슨이나 롤링스 글러브 써서 사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모델 말고. 지금은 오각이 잡힌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아예 스태프 모델. 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정 선수 손에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이 옛날 모델 그 1787 구형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구형 빨간색 흰색의 빨강 1787 모델 쓰는 거 보세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최정 선수가 유격수 같이 핸들링이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3루수인데 3루 같이 안 쓴다고. 3루수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성 선수가 그렇게 길고 깊은 걸 쓰는 이유는 여기를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대시에서 잡을 때. 나머지 웹은 길잖아요. 젓가락질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드 글러브도 타입이 여러 가지. 박성민은 그런 타입이 아니죠. 박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트거 투수 글러브 레디알부터 시작했던 친구니까 완전 다른 개념의 3루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러브를 쓰냐 취사 선택에 이게 패턴이랑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감안을 할 때는 글러브가 나와 있는 글러브의 패턴을 먼저 그래서 글러브 패턴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손 크기. 근데 이 오각을 만드는 걸 따라 하시는데 써들 보시면 산 글러브가 만약에 저처럼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L5 같은 이런 거 대구형 제 손님한테 거의 부탁해서 샀어요. 네. 이걸 갖다 오각을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갖다 써드 보는데 오각을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슛세간 본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나와요, 이거. 마타 없는데, 이거라서 안 돼요, 이게. 네. 되는 글러버 있고, 안 되는 글러버 있고, 내 포지션이 있고, 내 플레이 스타일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론이에요. 미국, 일본, 한국. 저 미국부터 거쳐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에 이루수에서 수비 잘하는 애들 3명을 놨어요. 글러브가 왜 다 비슷하냐고요. 수비 잘 못하는데 최주환이는 왜 또 비슷하냐고. 최주환은 수비 못할까요? 잘해요. 물론 걔보다 훨씬 잘하는 데가 있지만 데뷔했을 때부터 정말 잘하는 거예요. 데뷔했을 때 돌글러브질이었어요. 임재철 선수도 그랬어요. 타격은 정말 야 진짜 타고났는데 글러브질이 돌글러브질하고. 근데 진짜 많이 노력하고 연습했어요. 근데 최주환 선수도 글러브 스타일이 점점 바뀌더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윌슨 1787을 쓰레바지처럼 쓰잖아요. 나중에 한번 사진 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자기들 글러브즈 스타일들이. 네, 안치홍 선수는 데뷔 때부터 이랬다는 게 되게 신기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합 뛸 때인데 검지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쓴다는 거. 근데 손등을 보면 검지가 되게 눌려 있거든요. 손바닥 안에 보면 각이 딱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문제는 그런 글러브를 또 사고 싶어서 뭐 지인이 포프를 선물해주고 했는데 그 가다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못 썼었죠. 그 글러브 계속 오래 썼었죠. 끈걸어지게 떼워서. 네. 그 패턴이 뭐였는지 기억을 했었으면 그 카드를 계속 썼겠죠. 안치홍이도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쓰는 골드글러브 5가입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눌러지진 않지만 나중에 롤링하는 거나 호수비하는 영상 보시면 딱 검지로 무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올려있는 뭐 네이버나 호수비 영상 같은 거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많이는 안 올렸지만 일본 유튜버나 이런 거 분석한 글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5년 전, 6년 전에 올린 것들이에요. 다 이미 다 그런 게 녹아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 선수, 지금인 프로 선수가 된 선수들이라든지 아마추어 애들 중에서 프로로 갔던 애들 중에서 저랑 좀 관계가 있는 애들, 오래 한 애들, 지금 아직 현역 아마추어 선수 애들도 제가 그런 네이버 링크 같은 걸 보내줘요. 누구 선수 호수비 영상, 누구 선수 호수비 영상. 그러면서 봐. 백핸드 롤링 들어가지. 캐칭할 때 어떻게 해? 3번. 이거. 다 보여줘요. 그 에라는 장면 보여줘. 봐. 이거 공을 롤링 안 들어가고 다 맞지.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에라하지. 7번 바운드인데 잡으니까 튕겨나가지. 잡으면서 롤링 했었는데 롤링 안 했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카톡으로 다 보내줘요. 네. 물론 서진이도 김서진 선수 이제 이번에 롯데에 지명받은 만 17세 선수도 그런 식으로 다 커뮤니케이션 했고요. 그럴 때 글러브 얘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도구랑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야구 핸들링을 하는데 그랬을 때 네 글러브가 어떻게 물리느냐, 어떻게 공을 잘 물어서 빼느냐, 담기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럼 포지션까지 다. 그래서 글러브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글러브 오각이라든지 검지 누르는 건지 각도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부득불 이렇게 잡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실제로 메이저리그 보다 보면은 착수는 틀리지만 그리고 손 크기가 틀리지만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글러브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제 얘기가 조금 얘네들은 그런 의미구나. 그럼 얘 포지션은 과연 어딜까? 근데 그렇게 안 생긴 모델도 딱 진짜 딱 글러브 모양처럼 생겼죠. 걔가 딱 물어서 할 때는 다 코어를 활용해서 웹쪽이 뭐든 다 잡는다라는 거. 즉 본질을 보셔야지 지엽적인 정보 때문에 본질을 왜곡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왜 그런 식으로 글러브가 형성이 돼 있나라는 거를 야구 기본기랑 기술이랑 공을 무는 거, 회전을 멈춰주는 거, 다음에 멈춘 다음에 빨리 빼서 옮기는 것까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네. 여기까지만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 너무 어려워요. 저도 보면 볼수록 어렵고요. 이 글러브를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주세요. 본인 스타일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음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지엽적인 얘기들은 맨투맨으로 상담을 드리지 오픈해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앞에다가 제가 계속 인체 신비 롤링 캐치볼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수들 글러브 착수법에 대한 얘기, 다음에 힘의 전달, 젓가락질 아래젓가락 윗젓가락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볼집의 포켓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 그걸 끌어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본을 알아야 스타일에 대한 차이를 제가 다양한 차이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찍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요거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발음이 되게 이게 좀 이상해요. 말하면서도 되게 말리는 것도 많고, 뭐 목소리가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가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다 이게 만지죠? 뭐, 차갑기도 하고 침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나요. 근데 사랑니 뽑아한 지 지금 4개월이 됐는데, 이게 마취한 것처럼 마비가 풀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가 마비가 있어서, 이게 입술도 그렇고 발음이 좀 어렵다라는 거, 발음 좀 세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오각 설명 잘 들으셨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오각 얘기를 했다가 개똥 같은 소리라고 얘기 들었던 우리 정희. 네. 홍삼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부산에 계신 손님 저 공주밤 보내주신 거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손님들 계속 이렇게 막 택배 보낼 때 뭐라도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도 좀 주제가 좀 세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개똥 같은 소리라는 얘기도 나왔고 니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척 하냐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걸 따라해라 뭐해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을 물리는 그 퍼포먼스를 이해를 하고 사람 손의 크기와 글러브의 각, 만들어진 글러브가 그게 되는 글러브인지 안 되는지 글러브 여부, 접목 가능 여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그런 모양이 나왔고, 그 결과물들이 특히 이루수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3루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를 또 썰을 풀었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계속 카페 보시면서, 카페나 뭐 영상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그냥 똑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대답해 드릴 거고요. 왜냐, 이제 공부들이 쌓였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한테 상담 들으신 분들, 분명히 제가 했던 얘기들인데 까먹고 계신 거 있을 거예요. 영상 보다 보면 리마인드 되신다고 되게 피드백 좋게 주시거든요. 보다 보면 실장님 다 옛날에 했던 얘기구나. 상담할 때. 네. 그럴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상 잘 봐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페에다 질문 꼭 남겨주세요. 네.